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은 여러분들 아마 갤러리 안에 사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사진들이 이야기를 입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어떻게 하면은 좀 그런 이야기들을 잘 입혀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세 차례에 걸쳐서 야외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싫으세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이제 곧 술도하고 대왕항공원이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 꽃이 어떤 꽃이 필까요? 대국입니다. 예. 그 대국이 이거는 다른 뭐 꽃무릇이나 뭐 맹문동 이거는 사람이 수고해서 심은 거거든요. 근데 해국은 자연스럽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암 절벽 가운데 고고하게 피어 있는 꽃입니다. 온갖 해풍들 다 이기고요. 바닷바람 다 이기고 꿋꿋하게 서 있는 아주 멋진 꽃들입니다. 그런 꽃들에서 우리의 삶을 또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왕암공원에서 한번 하고요. 술도 하면은 여러분들 술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술도는 참 저는 갈 때마다 이야기가 아주 막 이상한 곳이에요. 특히 어린 시절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술도가 되기 때문에요. 제가 얼마나 소개해놨으면은 지금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계시는 저기 진 무슨 박사님이 한국에 지금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그 술도를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목 개인 전화번호하고 좀 남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가요. 제가 어제 새벽에 보니까 이제 그 메시지를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가 알려드렸는데 아마 그분 오면은 술도를 좀 안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술도에 그냥 가지 않고요. 내 20살의 시들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좀 뽑아내려고 그러거든요. 야, 이거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죠? 어쨌든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왕항공원 한번 가고요. 술도 한번 들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번은 우리가 어디로 갈까 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좀 구할 겁니다.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또 한번 가서 거기서 우리가 찍은 사진 적어도 이제 베스트 4를 뽑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찍은 사진 베스트 4.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입혀 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입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넉 장 이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같이 어디 뭐 서울이라든지 어느 관광 도시에 가면은 그 자동 카메라가 있는 박스 들어가면 인생 네컷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생 네컷. 그 이제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서 웃는 표정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한 10장 정도 찍을 거예요. 그 중에서 네컷을 고르라 그럽니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같이 네컷 골라가지고 딱 그걸 이제 프린트해서 촥 나오거든요. 그 인생 네컷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 갈 때마다 이 야외로 나가서 그걸 연습해 봄으로 이제 두 분이 같이 손잡고 뭐 명덕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도 인생 네컷을 만들 수 있을 테고요. 물론 그 안에는 사진을 30장, 50장 많이 찍을 거예요. 많이 찍는데 그 중에서 네컷을 뽑아서 이야기를 입혀 나가보자. 아니 뭐 명덕 호수공원 1시간 걸었는데 뭐 그 인생 네컷이 나올 게 뭐 있냐 그리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사람이 손잡고 걸으면서 아이들 얘기를 했을 때 있고요. 시집가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딸아이가 이런 전화를 해왔는데 야 그거 같이 고민해요 하고 있는 거. 그렇게 이게 입히면 되죠. 그죠? 어떤 상황이든 좋습니다. 이게. 그런 이야기를 입혀 나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일상과 그 다음에 내가 현재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접목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걸 좀 많이 얘기하고 이 스마트폰 시간입니까? 인문학 시간입니까? 이게 참 곤란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해보자.
아니면 충분히 좀 이해되세요? 예, 예. 예, 좀 그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인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안성일 선생님이 지금 보조를 하실 겁니다. 안성일 선생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뭐 이거는 우리 많이 있네요. 네. 금년에 마지막 사사분기 스마트폰을 시간이에요.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네, 사사분기도 한 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한번 기초 과정에서 여러분들 잘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 와서 좀 얼굴도 보이고요. 잘하시나 못하시나 이제 감독도 좀 받는데 우리 상수 선생님도 오늘 왔습니다. 한번 인사하죠. 네,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으니까 또 심한 것 같지가 않네요. 그러게. 저도 대성동에 원래 화요일 날 하는데 오늘 딸렸어요. 오늘 아침부터.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생각을 하고 이제 화요일 목요일 날 시간이 납니다. 함께 하면서 또 저희들이 또 소리 좋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2월 말까지인데요. 12월 한 10 며칠까지인데 여러분들 그 또 한 3개월간 같이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같은 시간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하는 게 어떨까요? 이정림 선생님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소개를 다 드렸는데 혹시 저는 뭐 이번에 보니까 20분 중에서 4분만 제가 이제 새롭게 접할 수 있고요. 16분은 저하고 한 번 이상은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해도 괜찮겠구나. 집사람이 그럽니다. 당신은 새로운 과정에 들어가면 항상 좀 긴장하고 있더라. 예. 보셨다시피 아마 작년 말에 시간 여행을 하셨거든요. 이게 좀 대동소이하거든요. curriculum은 동일한데 그 안에 이제 내용만 조금씩 바꿔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제 1년 후에 또 좀 제가 좀 더 추구하고 했던 것들을 좀 가미하고 좀 이런 형편이거든요. 아마 그때하고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보시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분기 때도 같이 하고 2분기 때도 같이 하고 이랬던 분이 또 만나게 되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야 되나.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이미 하셨던 분은 이게 그때는 안 들어왔던 게 새롭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안 보였는데 내려올 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거든 여러분들 얻는 게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또 알려드릴 거거든요. 미리 캔버스를 잘 이용하시면은 내가 구상하고 있는 어떤 것이든 카드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새로 블로그를 하나 올려드린 게 있는데 내가 말만 하면은 글만 써주면은 지가 그림으로 바로 그려주는 그런 인공지능 창작물 앱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달리2라는 게 나왔습니다. 와, 기가 막히죠. 이제는 여러분들 그림 못 그리는 사람도 내가 구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쭉 설명만 써주면은 제가 이제 결혼 41주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결혼 41주년 부부 여행 이렇게 했더니 남녀 두 사람이 다 그림을 그려주고요. 예, 거기에다가 내가 집사람한테 주고 싶은 꽃다발 하나 탁 만들어서 딱 갖다 넣고요. 나 이 가슴에다가 고양이 2마리 그 뿌러치 같은 거 탁 달고요.
이런 걸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창작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 이 얘기는 뭔가니까요. 나는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딸이 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뻐하는 집사람이 있는데 집사람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하는 이거 설명만 키워드만 툭툭 주면은 지가 글을 알아서 써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 얘기예요. 와, 어떠세요? 여러분들 도전해 볼 만하죠? 네.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하실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가미해가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저 경제신문에서 인터뷰 합시다 이래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결혼을 안 한 기자인데요. 와, 진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저 갤러리 저 사진 보여주면서 이제 취재를 했거든요. 자기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어차피 아날로그 세대거든요. 이 디지털 책 읽는 거 여러분들 잘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은 잘해요. 디지털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책 읽고 하는 것들은요. 근데 우리는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꼭 책을 사서 밑줄을 긋고 거기다 메모도 하고 그래야 될 세대예요. 근데 우리 스마트폰을 잘 다룬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날로그 근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둘을 접목시키면 어떨까요? 디지털도 잘 쓰고 아날로그도 잘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디지로그라고 그럽니다. 디지털 아날로그, 디지로그. 이효령 교수가 처음 그 단어를 내놨습니다. 디지로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디지로그예요. 사실은 기초과정, 심화과정 몇 번 거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다 디지로그예요. 그 발음 잘못하면 안 되고요. 디지로그가 아니고요. 예, 디지털 플러스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하시게 되면은 내가 만든 작품이 그냥 스마트폰 갤러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작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손주, 손녀들 방에 블라인드로 만들 수 있고요. 포토북을 만들 수 있고 책을 만들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티커도 만들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점수 따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다만 그걸 어떻게 응용해서 내가 잘 만들어낼까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제 책도 여러분들 내가 책을 인쇄소에 가면은 보통 한 500권 이상을 찍어내야 돈이 많이 들죠, 그죠? 500권 이상을 찍어내야 인쇄를 해준다 그러는데 스마트폰에서 책 찍는 것은 한 권도 인쇄해주고요, 10권도 인쇄해주고요, 다 해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상상력만 좀 풀어나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게 스마트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요청을 많이 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은 제가 서울 강의를 좀 다녀와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갔다 와야 되고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또 갔다 와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은 한번 이렇게 뒤로 밀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AI가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면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AI로, 인공지능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게 참 좋겠다.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김선 선생님 시 좀 쓰세요. 아니요. 근데 글은 좀 잘 쓰시죠? 아니, 그렇죠. 어떤 주제로 하나하나 글을 쓰고 난 이후에 내가 여기에 맞는 사파, 컷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게 핵심되는 구절만 쭉 얘기하면 그걸 지가 그림으로 그려준다고요. 알았어요. 지가 알아서 그려준다고요.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내가 이제 회원가입하면은 50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50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50 크레딧을 한 크레딧을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이 얘기하는 걸 그림 4개를 그려줍니다.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이 그림 고르고 거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사진도 또 넣을 수 있고요. 그걸 할 수 있어요. 예. 처음에는 50개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지나면은 또 15크레딧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매달 15개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15 곱하기 그림 4개 하면 60개죠. 이건 공짜로 내가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문으로 내가 돈을 주고라도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그게 이제 한 달 사용료가 $15예요.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15.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같으면은 이 $15 괜찮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모자 디자인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모자에 말이야. 여기다 이름 무늬 좀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있죠. 애기들이 좋아하는 핑크퐁 그런 게 들어있는 모자를 한번 디자인해봐 하면 지가 그 디자인을 다 해준다고요. 그럼 거기서 내가 아이디어를 또 조금 더 넣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펼쳐나가면 된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가고 있는데 미래 세상의 특징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급하게 변하고 있다. 내가 이런 세상이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그걸 잘 우리가 올라타서 응용을 잘 하시면은 정말 멋진 세상이 될 수 있다. 야, 엄마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빠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디지털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 디지털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고요. 미래는 신중년 노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65세 이상이 5명 중에 1명이 될 거예요. 그죠?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에요. 우리가 결코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왕이면은 다 디지로그가 되는 게 좋잖아요. 디지털도 잘 다루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미래는 집단 지성의 시대입니다. 요걸 이제 대표하는 영화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인턴하는. 예,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잘 집약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디지털을 잘 못 쓰니까 나한테 그거 자꾸 하라고 강요하지 마. 그러면 안 돼요. 이 열정 많은 30세 앤 해스웨이가 인스타그램 하는 방법, 페이스북 하는 방법 다 가르쳐줘요. 괜찮네. 따라합니다. 70세 되신 분이. 그런데 가정생활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남편이 바람 피우고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이제 옆에서 돌봐주고요. 직장 동료들, 젊은 동료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거 해결 다 해줍니다. 예,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회사도 튼튼하게 더 키워나가고요. 가정도 아주 견실하게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걸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독불장군으로 치고 나가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집단 지성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여럿이 함께 모여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디지털을 잘 배우면은 어떤 이익이 있을까? 내 자녀들한테 괜찮아지고요.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쓴 육아일기해서 책을 기자한테 보여줬더니 와, 자기가 한대요. 자기가 결혼하면 꼭 하겠대요. 아니 총각인데. 내가 그랬어요. 설아, 금방 결혼해서 아기 낳아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서 애기들 저 책 쓸 인력이 없어요. 엄마도 정신없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애를 키워봤기 때문에 주시하면서 아이들 자라는 모습, 와, 우리 이런 얘기하네. 예, 그런 것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써줄 수 있어요. 이게 엄마 아빠가 이 육아일기 쓰기가 쉽지가 않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익히셔서 손주 손녀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기자가 이걸 쭉 책을 훑어보더니요. 야, 이거 자기가 꼭 하고 싶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교육시켜가지고 이거 하기는 참 힘들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강의로 보내라고. 여기서 다 가르쳐 주니까
여기서 좀 배우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죠? 쉽지는 않습니까? 이야. 그 저기 우리 최은희 선생님 몇 권 만드셨어요? 책 4권 만들었죠? 예. 우리 스마트폰으로 포토북 만들기 해서 지금 4권 만들었어요. 한 권 만드는 게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잘 나갑니다. 박윤우 선생님 만드셨어요? 몇 권 만드셨어요? 한 권 만드셨어요? 예, 지금 송등근 선생님이 또 여러 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 만드는 게 힘들죠. 그 다음에 2권, 3권 만들어 나가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먼저 한 권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연말에 우리 저기 여러분들 갤러리에 여러분들 작품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야외 수업 갔던 사진들 중에 또 혹은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이렇게 여행 갔다 온 그런 사진들로 좀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작품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여행은 여러분들 사진, 영상 이런 거 다 아우를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로그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품이 그냥 스마트폰 안에만 있지 말고요. 이걸 끄집어낼 거예요. 끄집어내서 가족들하고 얘기하고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도록 끄집어낼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고 싶죠?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밖에 비가 와서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이게 좀 특별한 영상인데요. 우리 동네 클래스 하는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게 위치가 어딘고 하니까 지금 먼저 한번 볼까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외놈 할머니, 저희가 저번 주에 드린 관제 엽서 쓰셨어요? 엽서 쓰셨어요? 왔어요. 와. 사연을 보낼 수 있는 엽서를 또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옛날에는 이런 관제 엽서로 사연을 많이 보냈잖아요. 내 20살 적 나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해서 엽서 한번 써보면 내 20살 때 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20살의 선희에게 젊은 청춘 예전에는 아무것도 하도 안 하고 이런 거 써보다 했어요. 그런데 뭐를 왜 쓰라고 다 썼어. 받침이 되는 좀 봐요. 20살의 나에게 쓴 편지예요. 아이고 할머니한테 미안하신가 봐. 당신한테 얼마나 미안했으면. 얼마나 그냥 퀴 주세요, 감독님. 하나, 둘, 셋. 할망 소개합니다. 프로 제목이 할 마인드거든요. 할망이라고 마인드인데 이게 발음이 안 돼가지고. 할망 할 마인드. 할마인들 소개합니다. 크게 웃어야 돼. 아니 울분 할머니 안 오셔. 울분 할머니 크게 웃으셔야 돼. 자, 훌륭한 코너예요. 그 전에 우리 주제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예, 오늘 이제 특별히 저번 주에 우리가 20살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라는 주제로 이전에 마을 분들한테 엽서를 저희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엄선해서 저희가 사연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해볼게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20살의 봉자에게. 봉자 어머니 어디 계시죠? 여입니다. 예, 봉자에게 고생한 거 말도 못하지. 고생도 모르고 나서 17살의 시집아, 20살의 2살 딸과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 모시고 사느라 고생이 많다. 서름 안 받고 살았으니 됐지. 그래도 아쉬운 건 이 좋은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살면서 일만 하고 산 거야.
20대 젊은 나이에 바깥 구경 한 번도 못 해보고 산 게 너무 아쉬워. 재능을 키워 노래도 하고 연예인도 해보고 싶다. 근데 난 재능이 없고 못 배워서 못해. 20살의 봉자, 너는 할 수 있어. 배워서 해보길 바란다라고. 아유. 근데 이해되세요? 우리 어머니 꿈이 있었는데 한때는 그죠? 그거 다 그냥 해보지. 없어도 어른한테 서로만 보고 상기 고마워요. 예. 자, 순교는 어떤 분이시죠? 아, 우리 순교 할머니. 20살의 순교에게 81살 나이에 내 삶을 돌아보니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고 자식들 평안 말고는 바라는 게 없는데 그래도 딱 하나 그때로 돌아가 맡고 싶은 일이 있어 순교야. 40살의 네 남편이 아이고. 맡고 싶은 일이 있어 순교야. 40살의 네 남편. 그러면 못 있겠다. 자, 40살의 네 남편이 산소일 하러 가겠다면 꼭 막아야 돼. 거기서 크게 다쳐서 머리가 깨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게 돼. 네가 고생하는 건 둘째치고 남편이 지금까지 아프니까 막을 수 있었으면 꼭 막았으면 좋겠어. 왜 이런 걸 줬어? 어머니는 그 시간으로 되돌리고 싶으신가 보다. 그렇지, 막게끔 했어. 안 아프시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다른 걸 바라게 떠세요. 나만이가 이제는 아들, 딸들요 행복하게 저들 건강하게 잘 살면 그거 더 바라게 떠서. 나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보니까 대부분 어머니들이 과거에 다 이렇게 슬프게 사셨던 것 같아. 다 힘들고 옛날엔 다 그랬어. 다 이름도 모르고 낯선 남자한테 시집 와서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황순분 어머니 어디 계셔? 어머니 여기 계시고 우리 순분 어머니가 20살의 나에게 쓴 편지예요. 친구들아, 오늘은 잘 놀았나? 우리는 일한다. 다음에 보자. 뱅기머리 엄치까지 온 그때 나이 21살. 바보 같은 인생살이었고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 온 후 건달 신랑 뒷바라지에 청춘은 다 가고 20살 황순분에게는 정말 미안하다라고. 아이고 할머니한테 미안하신가 봐. 할머니한테 미안하신가 봐.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도 힘듭니까? 아까는 몰랐. 이거 2개씩 어떻게 읽어? 아니 할머니가 우시니까. 할머니가 우시니까. 이거 2개를 어떻게 읽어? 아니 할머니가 갑자기 우시니까. 얼마나 그냥 할머니가 20살의 당신한테 얼마나 미안했으면 미안하다고 우시니까. 아유, 너무 속상해 어머니가. 지금 아마 그 처음 이제 술도 야외 출사 나가시면은 20살 나에게, 15살 나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특히 그 술도의 그 성권 마을, 벽화 마을을 보시면은 이런 소년 소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녀가 옆에 고양이 앉혀놓고 먼 바다를 보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년 소녀가 같이 벤치에 앉아서 어디를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는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근데 아쉬운 것은 술도 성권 마을에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의 그 젊은 시절들을 거기에다가 좀 생각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써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북 예천의 풍전마을이라는 곳에 할머니들을 이제 20살 시절로 되돌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15살 시절, 내 20살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술도에 가서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벌써 제가 자꾸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거기 가면은 그런 생각이 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그게 시간 여행이거든요. 몇 년 전으로 돌아갑니까? 40-50년 전으로 돌아가죠. 그죠? 40-50년 전으로 돌아간다. 아마 여러분들 앨범 속에 그런 사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진이 술도에서 다시 피어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술도를 가면은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시간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야,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으랴. 여러분들 나이 많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무엇을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적 있나요? 늦은 나이에 창조력과 행동력으로 기적을 이룬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1. 장앙리 파브르. 파브르 곤충기로 유명한 장앙리 파브르. 그가 10권의 곤충기를 완성했던 나이는 85세였다는 것 아시나요? 파브르는 평생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식 교사도 아닌 임시 교사로 일했습니다. 파브르는 30년간 몸담은 교육계를 떠나 인생의 말년에 곤충기를 쓰는 데 매진했고 이 곤충기는 그의 대작이 되었습니다. 2. 미켈란젤로. 그는 젊은 시절에도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90세의 마지막 순간까지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만들었답니다. 비록 미완성으로 남겨진 작품이지만 90세의 나이가 예술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죠. 나이 때문에 좋아하던 일,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을 잊고 있었나요? 지금도 당신의 마음에는 그 열정이 잠자고 있답니다. 3. 타샤 튜더. 밤새 동화책에 들어갈 사파를 그리면서 모은 돈으로 56세가 되던 해에 버려진 땅 30만 평을 사들인 타샤 튜더. 그는 60세가 되는 나이에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직접 땀 흘려 정원을 가꾸었고 마침내 그 정원을 사람들에게 공개했을 때는 그의 나이 70살이었습니다. 온종일 직접 가꾸어 만든 타샤의 정원 또는 비밀의 정원으로 불리는 그곳을 그는 전 세계인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4. 그랜드마 모지스. 75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01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미국의 국민화가 모지스. 평생을 용장 안악으로 살았던 모지스는 소일거리 4만 5톤 자수가 관절염으로 어려워지게 되면서 바늘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88세에 올해 젊은 여성으로 선정된 그랜드마 모지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5. 베르나르 올리비에. 은퇴 후 최초로 실크로드를 도보로 횡단한 그는 기적의 노인이라고 불리는데요. 놀라운 도전을 마친 후 그는 늦은 나이에 비행 청소년을 교화하는 봉사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노년의 새로운 도전은 그에게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은퇴라는 멋진 것이다. 그것은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되는 특별한 순간이다. 세계적인 노화학자 마크 윌리엄스는 습관이 주는 편안함의 유혹을 이기는 것에서부터 잘 잊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창의적 노화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굳어진 인식, 습관, 통념이 주는 편안함을 거부하고 새로운 경험을 마다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당신의 타임라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무엇을 하기에 늦은 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았나요?
100세까지 늘어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금 그 자리에서 남은 시간을 다시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아한 어른으로 희망차게 살아가야 할지, 힘없는 어른으로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할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꿈을 이룬 사람들,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을 상상하듯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 도전하고 싶나요? 도전을 미루고 있나요? 100세 수업을 만나보세요. 책갈피였습니다. 지금 몇 사람 소개했습니다. 몇 사람 소개했습니다. 제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걸 가지고 야 이건 나좀 블로그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기에 특별히 창의적 노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창의적 노화. 창의적 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치매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굳어진 습관이 있어요. 이 굳어진 습관을 타파해야 되는 것이 창의적 노화입니다. 내 몸을 좀 더 귀찮게 해서 늘 다니던 길 버리고 또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고요. 그게 창의적 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좀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시선이 생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 사진학과 가면은요, 대학생들 사진학과 상문대학이라든지 이런 사진학과 가면은 교수님이 한 달 동안 계란만 찍으라 그런다고요. 여러분들 그 계란 한 달 동안 찍을 거 있겠어요? 없는데 한 달 동안 생각을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찍고 내일은 저렇게 찍고 그래도 뭐 한 2, 3일이면 더 찍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껍질을 깼어요. 껍질을 이렇게도 깨보고 저렇게도 깨보고 그걸 찍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바꿔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 가지 자꾸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해서 보는 시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야, 예전에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게 왜 눈에 들어오지? 이제 시야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제 사진을 잘 찍다 보면은요, 야, 여기는 틀림없이 좋은 사진이 나올 거야 하는 그런 감각이 생기게 된다고요. 이제 그것은 새로운 감각이죠.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걸 우리가 창의적 노화로 바꿔 나갈 수가 있다. 예. 한번 도전해 볼 필요 있겠죠. 그죠? 지금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요게 지금 뭐 불과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으로 나왔는데요. 이거 아마 영상을 보면서 첫째 올리비에 두 번째 이렇게 사람 이름 써가면서 여러분들 정리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픕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이걸 바로 녹화를 하고요. 녹화하면서 이걸 글로 바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런 방법을 터득을 해야 심화 과정에서 시간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아주 유익한 영상,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거, TV에서 나오는 거, 야, 저건 내가 지금 바로 좀 정리를 해야겠구나 하면요, 스마트폰 끄집어내서 이걸 바로 녹화를 하면서 글로 바로 바꿔 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럼 그 글을 내가 편집해버리면 되거든요. 이런 능력을 키우게 되면은 우리 일상이 매일 새로워지는 거죠. 그죠? 남들하고 다르게 산다. 그 얘기죠.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러면 왜 잘 배우려고 그럽니까? 스마트폰을 왜 잘 배우려고 그럽니까? 소통하기 위해서죠, 그죠?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마트폰은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잘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잘 배워서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으로 배우셔야 돼요. 수단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야, 내가 이 사진도 좀 잘 찍어야겠고, 또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찍은 사진에다가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도록 한 줄, 두 줄 쓰는 것도 좀 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야, 이왕이면 영상으로도 한번 표현해보자.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그죠? 그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두 사람 내 마음을 읽게 되면은 그게 공감하는 거고 이제 소통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이게 1분짜리 영상인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우리의 삶 거예요. 곳곳에 스마트폰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젠 말로 표현해 보세요. 내 스마트폰이 훌륭한 비서가 될 것입니다. 전화 연결, 길 찾기, 일기 작성, 노트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노랫말과 시, 연합카드, 명함, 펠리, 팜플릿, 브로셔, 홍보지를 만들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의 업무인 통번역, 팩스, 스캔, 발표 자료 등을 스마트워크로 업무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우리의 일상을 영상 편지로 표현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친구 동료들에게 영상으로, 영상 자서전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젠 SNS로 가족, 온 세상의 친구들과 소통해 보세요. 스마트폰은 좋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우리가 훌륭한 비서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동반자가 된다. 이 스마트폰은 항상 갖고 다녀요. 아마 집에 여러분들이 묵직한 카메라 한 대씩은 거의 다 있죠. 예. 그 카메라 갖고 다닙니까? 갖고 다니잖아요. 저도 집에 카메라 그 선반까지 만들어서 차곡차곡 몇 개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못 갖고 다녀요. 무거워서 못 갖고 다니고요. 그거 갖다 들이대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훔치다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이 이제 휴대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해상도도 굉장히 뛰어나다고요. 특히 이제 내년 2월에 나올 S23은 굉장합니다. 계속 이제 그게 뉴스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년이 넘어가지고 대리점 갔더니 바꾸시죠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23 넘으면 바꿀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뒀습니다.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다. 예, 우리 이제 여러분들 사진 카메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자,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고 소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 소통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스마트폰 강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천냥이 시인의 70살의 인터뷰하는 시가 있습니다. 70살의 인터뷰요. 천냥이 시인이 70살이 됐을 때 기자가 40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뭐가 되고 싶습니까 도대체? 지금까지는 누구 아내로 살았고요. 또 누구 엄마로 살았습니다. 천냥이 시인이 경남여고 출신이에요. 부산에 경남여고 이화여대 국문학과 출신인지 그럴 거예요. 시인이었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시도 좋은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70살이 돼서 기자가 질문을 할 때 뭐가 되고 싶었습니까? 김준호 선생님 뭐가 되고 싶었습니까? 지금 뭐가 되고 싶습니까? 그냥 지금 현재에 만족을 해서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천냥이 시인이 얘기해 나는 나로 살고 싶다. 난 내가 되고 싶은다. 누구 아내가 아니고요. 누구 엄마가 아니고 나는 그냥 천냥이로 살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걸 70살 때에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좀 땡겨야 됩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더라고요. 내일 모레면 1월이 돼버리더라고요. 이야, 나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제이만 선생님이 제가 어느 날 올린 블로그에다가 혼자 술도를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셨죠. 댓글을 쓰셨습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니까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 왜 또 가는데? 그 갔던데 또 가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감성을 좀 갖고 싶은데 이제 때로는 혼자 이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게 강의 끝나고 난 이후에 집사람한테 전화합니다. 나 이거 술도 한 바퀴 돌았다 갈 거야. 그러면은 운동 삼아 걷는 줄 알고 집사람이 좋아합니다. 근데 가서 툭툭 찍은 사진으로 그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스토리텔링 할 게 많다 그 얘기죠. 이제 이런 감성을 자아내기 위해서는 이 누가 같이 가게 되면은 이게 좀 제약을 많이 받죠. 혼자서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제가 이제 자주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꼭 생각해 보시라. 나 혼자서 제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사진입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캘리예요. 손글씨 써서 내 마음에 있는 글을 손글로 써서,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요. 손글로 써서 좀 넣는 거, 이런 거 좀 보이도록 권고하고요. 두 번째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이것도 역시 사진이에요. 사진을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은 집사람이 이제 사진 찍는 재미를 느꼈어요. 예, 저기 이제 집사람은 S22로 바꿨어요.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칭찬을 몇 번 했더니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저를 막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찍기만 했지 찍히는 걸 안 했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이제 저를 찍기 시작했어요. 같이 찍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친구들하고 여럿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사진이에요. 왜? 사진은 여행을 할 수 있거든요.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행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좋은 작품 만들어 가지고요. 서로 카톡으로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인쇄도 해낼 수 있고요. 다양하게 표현해낼 수가 있다. 예,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은 주제가 핵심이 소통입니다. 이거 잘해서 뭐 할 건데 소통할 거예요. 예, 그걸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거는 하면 안 되겠고요, 그죠? 야, 저 사람 먹통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우리 아빠하고는 도저히 얘기가 안 돼. 제가 이게 내일 설계 지원센터 그 강의를 가보면은요, 중공업 직원들이 좀 많이 와요. 근데 우리 중공업 출신들은 새벽같이 출근했다가 밤늦게 퇴근한 거 그걸 이렇게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클 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와, 우리 아빠하고는 막 안 통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 네. 근데 그걸 시도를 안 했더라고요. 시도만 하면은 이게 다 소통이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아마도 앙파데바 아프리카 작가인데요. 유네스코 연설에서 노인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수많은 경험과 체험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라질 위기에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실제로 2014년 말에 은퇴를 하고요. 2015년 초에 3개월간 서울에서 여러분들 3개월간 제가 디지털 콘텐츠라는 걸 개발하기 위해서 3개월을 서울을 갔습니다. 정부에서 막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요. 각 산업 분야별로 한 명씩 해서 25명을 차출해가지고 당신들 머릿속에 있는 걸 디지털로 좀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후배들한테 좀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어요. 근데 3개월이 끝나고 난 이후에 결론은 실패였어요. 이게 왜 실패했는가 합니다. 저는 이제 조선산업 분야 대표로 갔어요. 원서 넣고 인터뷰 해가지고요. 면접 다 해가지고 당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스돼가지고 갔는데요. 각 산업 분야별로 다 모였으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한국의 철도 산업에 굉장히 거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철도 박물관장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철도 박물관장이었으니까 자기가 얘기만 하면은 밑에 비서가 또 부하 직원이 문서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 사람 머리에서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유라시아 쪽으로 유럽으로 나가는 철도 노선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그 머릿속에 다 있어요.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왜? 철도 궤도가요. 이 폭이 나라마다 조금씩 틀려요. 이걸 어떻게 맞춰서 저 유럽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그 사람 머리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하면은 문서를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머리에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5시까지 오후 5시에 마치고 나면 1시간 동안 문서 작업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 이게요. 안 돼요. 최근에 이제 제가 현대중공업 은퇴자 교육을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상수 선생님과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공업에서 올해 은퇴하시는 만 60세 되신 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은퇴를 그렇게 남겨뒀다 그러면은 이 계급장을 다 떼버려라. 직책과장, 직책부장 다 떼라. 그 도움 될 거 하나도 없다. 은퇴하고 나오면. 장성훈 선생님 맞죠? 다 떼고 직접 문서 작업 직접 하고 복사기 가서 직접 복사하고 다 하라고요. 그래야 내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은 제가 경험했던 대로 지금 할 수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사장되고 말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행스러운 거는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배우시면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유튜브로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쏟아져 나올 때 제가 나올 때 이후로 저는 이게 굉장히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나올 때 만 60세까지 근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하고 제가 사인을 했거든요. 근데 몇 달 안 돼가지고 바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사장이 와가지고 막 밀어내는 거예요. 나이 된 사람 다 나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나가야 되냐? 2년 더 할 수 있는데 왜 나가라 그러냐. 근데 그때 나온 게 잘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계속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퇴직 안 해도 될 나이인데도 계속 밀려 나오더라고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먼저 나와서 미리 이렇게 자립한 게 잘 됐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쨌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 우리가 체험한 것들,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하고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거 배우는 시간이에요. 20분이 길다면 길고요. 그래? 최은희 선생님 20분이 깁니까? 지나고 보면 항상 짧죠. 예. 처음에는 길어 보입니다. 근데 점점 짧아집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떠난 시간 여행은 좋은 관계를 위한 소통의 수단이 되고요. 엣지 있는 그런 블로그, SNS의 일상을 좀 기록하고요. 나만의 감성 있는 사진으로 좀 담아보겠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사진도 잘 찍고 감성 있는 사진 리터칭도 해보고요. 추억의 앨범을 좀 스캔도 해보고 사진에 내 마음을 글로도 표현해보고요. 시네마그래피로도 좀 표현해보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영상으로도 좀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은 소통이고 공감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는 가족 사랑이 될 것이다. 예. 시간을 참 많이 지금 투입해서 첫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감성을 막 끌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인생은 가장 감동적인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3회에 걸쳐서 제가 이제 특별히 좀 얘기를 요청을 했어요. 이제까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이제 지난 기수에 우리가 한번 했고 야외 수업을 한번 했고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이걸 좀 많이 할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2시간 동안 얘기하고요.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이제 다음 주 같은 때는 다음 주 화요일 같은 때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4시간을 해야 됩니다. 야,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걸 좀 원하시는 분들 한 5, 6회 정도 그냥 밖에 다니면서요. 밖에 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걸 바로 스토리텔링 하는 그 방법을 바로 한번 하는 게 좋겠다. 많은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한 분 한 분 봐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다.
지금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분이 카톡에다가 메밀밭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메밀 하면은 여러분 그 저기 메밀꽃 필무렵 그 작가의 그 메밀꽃 필무렵 그 생각하죠. 어디입니까? 평창, 봉평. 근데 이 울산에 여러분들이 봉평까지 안 가도 메밀밭을 볼 수 있는 거, 메밀꽃을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허생원이하고 동희를 만나러 봉평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예? 발산 밑에 있다고요? 근데 한 분이 지금 소호 아닐까요? 예? 소호. 제가 지금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여기 써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보니까 여기 지금 메밀밭입니다. 이 메밀꽃은 봉팽인가요? 했더니 아닙니다. 북구 호계 차일부락 호계에 있답니다. 호계에 차일부락이라고 부릅니다. 차일부락. 오늘 감면 신청서 내신 분 중에서 그 신분증 제출 안 하신 분 가신 전에 신분증 불사 사본 하나 제출하고 하시죠. 안 내신 분들은. 예. 이런 뉴스 들으면 여기 가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예. 봉평까지 안 가도 되니까. 예, 이거 고개라고 그럽니다. 고개. 여기 가서 이 저기 메밀꽃이 하얀 꽃이 그냥 이게 안개까지 좀 있으면은 훨씬 더 운치 있겠죠. 예, 이런 것도 찍어보면서 내가 예전에 읽었던 메밀꽃 필 무렵 이 책이 생각난다. 허생원과 동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하면서요. 이제 이런 걸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신이나 부모님의 이야기, 자녀들이 자라온 과정, 글과 사진과 영상으로 정리하고 주변 관광지도 소개하고 홍보 영상, 산책, 가족들과 여행, 친구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로 제작을 해보자. 근데 이제 요걸 우리 이 새로운 말로 UCC라고 그러죠. UCC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UCC 하면은 영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글과 사진과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UCC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해서 가족과 친구들 간 공감과 소통을 갖게 하고요. 이런 걸 해보야. 지금 과제를 너무 많이 내놨습니까? 사진 찍고 편집하는 것을 좀 습관화해야겠다. 습관화. 그냥 이래 하는 게 아니고요. 습관을 들여야겠다. 그 다음에 공감과 소통 카드를 만들기를 좀 습관화해야겠다. 블로그 밴드 글 쓰는 것도 습관화해야겠다. 블로그 이거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거고요. 밴드 이거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 개인 밴드를 만들 거예요. 개인 밴드를 만들어서 일기처럼 쓸 거다. 야외 수업을 통해서 실전의 감각을 좀 익히겠다. 그 다음에 영상으로 편집하고 표현하는 방법도 좀 익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영상이요 1분 이내에 표현하는 영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분 이내에. 그리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게 16대 9 비율이 아니고 9대 16 비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더 많이 소통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9대 16 영상 만드는 방법 이것도 좀 익히셔야 된다. 박경희 선생님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예.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무슨 거예요. 뜻인가요? 그 대신. 아니 화면 크기가 우리는 16대 9를 썼었는데 얘들은 팩 돌려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스마트폰 세운 그대로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한다. 예, 스마트폰 전용으로.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TV 노는 것도 이렇게 나왔죠. 내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나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TV도 이렇게 세워서 보일 수 있고요. 내가 스마트폰을 탁 눕히면은 TV도 이렇게 눕혀져요. 요즘 그런 TV가 나왔다고요. 그 신혼
부부들은 이런 TV를 굉장히 선호한단 말이에요. 야, 저게 뭐 필요한데 우리 때는 저런 거 필요 없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러면서 이제 쟤네들은 스마트폰에서 영화 다운받아서 바로 TV를 보고 있다. 키네마스터 이거 돼요. 이거 세우 소장은 다 돼요. 예, 이거 다 된다. 우리 TV는 못 보죠. 스마트폰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키네마스터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세워져서 나오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조절할까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해봐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과제 5개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가요? 아니요. 안 들어옵니까? 설명을 다시 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한테 다 해가면서 이제 익혀지는 거지. 예. 전부터 다 익혀져. 버겁죠? 아, 그러니까 사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할 거예요. 10월 한 중순쯤. 예, 10월 중순쯤. 예. 첫 번째 저기 술도를 한번 바꾸고요. 그 다음에 대왕항공을 한번 바꾸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같이 가십시다. 저기 아까 뭐 공평하는데 그런데 많아요. 네. 요즘요 예. 고학교대에 10월 13일부터 예. 저 장성포 고리 축제에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던데요. 고리 축제 갈까요? 13일에서 16일까지인가? 예, 그거는 이제 이정림 선생님이 따로 가서 좀 취재하시고요.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대공원에요. 아, 첨성대 핑크뮬리는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직 결정이 아니더라고요. 아직 결정이 아닙니다. 칼라가 아직 결정이 아닙니다. 예. 핑크뮬리가 생각이 교단 대공원이가 또 있잖아요. 100살이로 바꾸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10월 한 중순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가면은 제대로 칼라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갔다 왔거든요. 토요일 가니까 칼라가 그렇게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아직. 물론 지금은 우리 태화강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핑크 물린이 이게 외래종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대공원에 좀 많이 있습니다. 대공원에도 이제 일부 들어가는 입구에 동문 쪽 입구에. 아니 그 뒤쪽에 쪽에 있는데 그 차가 가려고 하면 구석에 한쪽 산 밑에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는 사람 이제 미리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울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을이 물들어지는 곳이 어딜까요? 네? 서남저수지. 서남호수공원. 네, 서남호수공원.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을에 제일 멋진 가을을 볼 수 있는 울산은 어딜까요? 가지산. 내원사요. 예, 내원사. 뭐 오래된 사찰 가시면은 좋은 풍경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그 도심에서 가을이 제일 먼저 오고 제일 이쁜 곳이 마로니에 공원이에요. 마로니에. 아니 문수구장 옆에 쭉 올라가는 그 길이 그 2km 구간을 우리가 마로니에 길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가을 단풍이 가장 이쁜 곳이에요. 사진 찍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예. 가보셨어요, 마로니에? 네. 그러면 우리 그쪽으로 가야겠네. 세 번째는. 예, 세 번째는 그쪽으로 가야 예, 그거. 꼭 뭐 소풍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여기다 써놨더니 우리 이제 김석기 과장 아시죠? 김석기 과장이 지금 이거 써놨는데 호계구 시가지로 오다가 차일부락 지나면 차도 오른쪽에 지금 있다. 예. 이 주소까지 있네. 북구 창평동 976에 사네요. 북구가 요즘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다가 이런 변화를 많이 주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요. 아이고, 오늘 첫 시간에 좀 이렇게 해서 괜찮겠죠? 네. 여러분 속에서 막 지금 막 제가 막 자꾸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위한 소통의 수단이라 그러는데요.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 중에 아주 큰 부분은 사진을 찍고 또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이다. 맞죠? 예, 우리 자녀들 손주 손녀 크는 장면들을 찍어서 가족 카톡방에 올리고요. 또 저는 이게 집사람하고 같이 여행하면서 경주 같은 거, 포항 같은 거 사진 찍어서 가족한테 올립니다. 와, 엄마 오늘 좋은 곳에 갔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셔터를 누를 때 분명 우리는 뭔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진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폰의 갤러리마다 각자가 찍고 편집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사장시키지 말고요. 이런 얘기들을 좀 끄집어내 보자. 그리고 우리의 그 오래된 앨범 속의 사진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저는 책장 안에 서랍 한 5칸 정도가 전부 사진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당신 그 중공업 다닐 때 설계실에 근무했던 사진 하나, 전산실에 근무했던 사진 하나, 2장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설계실에 근무했던 사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사진 보따리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때 찍고 받아놨던 사진들, 막 인화했던 사진들을 그냥 뭐 차곡차곡 서랍 안에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뭐 5단으로 5단 서랍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사진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며 즐거움을 줬던 수많은 사진들이 꿈틀꿈틀 살아날 거다. 아이들의 일기, 상장, 스케치북 이런 것들도 다 스마트폰으로 디지털화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다시 말을 걸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이야기, 강변 산책 중에 담은 사진들, 자전거 라이딩 하고요, 등산하고 트레킹, 우리 그 장창모 선생님 많이 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소소한 이야기들을 기록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요. 그 다음에 휴가 기간 중 감명 깊게 입었던 책의 독후감, 그 다음에 각종 전시회, 이런 감상들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게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은 우리의 일상을 여러모로 정리하고 기록하고요. 글과 사진과 영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소통이고 공감이고 배려고 사랑이다. 이런 걸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 잘 만들어서 뭐 하려면 그럽니까? 포토북 잘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죠? 기록으로 남길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 지금 얘가 이제 학교 들어갔기 때문에요. 할아버지 이거 지금 친구들 만나면 이 자랑이 대단합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이거 만들어줬다고. 그러면서 이게 할아버지 이거 5살까지 만들어져 있는데요. 5살 이후 혜윤이 아리 2 빨리 만들어주세요. 혜윤이 아리 2.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사실 1년에 두세 차례씩 이런 가족들 사진을 이렇게 포토북으로 내가 글 쓰기 싫으면은 그냥 포토북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여기에다 내가 느낀 점들 글을 한두 줄 쓰면 더 좋고요. 이걸 다 만드실 수 있다고요. 스마트폰으로요. 그래서 이런 걸 해보자는 거예요. 정 안 되면은 이거 이제 잡지처럼 되는데 이게 뒷중을 꽂아 다닐 수 있는데 이게 가격도 가장 싸고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면요. 이게 큰애가 아빠 이거 우리 집에 한 10권 만들어주세요. 적은 딸은 우리 집에 5권 만들어주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신나잖아요. 야, 이 집에 10권, 이 집에 5권.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용돈이 생깁니다. 용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하네. 사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이거 만들어 놓으면 자기 책상 위에다가 툭 갖다 놓고요. 이거 우리 장인어른이 만든 거라고. 카렌다도 만들고 이래 보세요. 탁상용 카렌다. 이제 연말 다 됐습니다. 탁상용 카렌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벽걸이용 카렌다도 만들고요. 근데 이게 비싸지 않고요. 얼마나 이게 참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예, 그거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블로그, 밴드,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이런 데다 좀 기록해보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표현해보고 영상으로 표현해보고 SNS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게 설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설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야, 이 사람들이 저기 아마 딸인 것 같아요. 저기서부터 이제 양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 걸 한 30분 정도 기다린 거예요. 기다려서 이거 지나가는 걸 여러 수십 카트 찍은 거예요. 수십 카트 찍고 오케이, 이 장면이야 하고 이제 지금 프린트를 해놓은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예? 제목을 뭐라고 해야 돼? 저는 이게 아마 그때 여러 개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게 사진 전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제목도 있고, 세상 그런 점. 지금 요 상당히 사진이 이쁘죠? 설도에 가면 이제 이런 기억들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 가셔서든지 대왕암 솔바람길 일산 해변에서부터 대왕암을 거쳐 설도까지 이어지는 올레길, 예, 이걸 한번 걸어가면서 아마 이거 정 교수님 얘기한 대로 와이프하고 같이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이게 아이씨 뭐 이렇게 머리깃도 그렇게 하고 말이야 짜증냅니다. 이럴 때는 좀 시간 내서 혼자서 한번 걸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산 해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대왕암 이 코스로 해서 몽돌 해변을 해서 저 술도까지 걸어가는 그게 솔바람길이죠. 그 솔바람길을 걸으면서 사진 찍고 글 만든 영상으로 좀 표현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쓴 육아일기, 이 안에 많은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300편 가까이 되는 글 중에서 제가 요약을 해서 몇 개만 넣어 놓은 겁니다. 그 책에다가. 그리고 이제 영상까지 있고요. 태화강 라이딩 하면서 찍어 놓은 사진들로 또 만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억의 앨범. 이거 딸들이 자라면서 이 앨범 안에다가 사진을 촉촉 넣어놨는데 여기 사진이 하나 빠져나와 있어요. 이게 아마 이게 둘째 딸이 지가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사진을. 사진을 뽑아가지고 갔는데 요 녀석이 이제 그 딸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손녀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얘는 누굴 닮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 닮기는 너 닮았지. 예. 왜 너 닮았는지 보여줄까? 이 앨범 안에 있는 사진을 끄집어내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매칭을 시키니까 그렇군요 하는 거 이제 알게 됩니다. 예, 이런 추억의 앨범을 지금 이게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스마트폰 안에만 넣어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보세요.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닮은 꼴 혜윤이의 흔적. 이 참 굉장히 그 키네마스터 소개 버전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요 녀석이 손녀입니다. 엄마 상어 어여쁜 바닷속 엄마 상어 여기 이제 딸입니다. 이게. 저것만 이제 저것만 어릴 때죠. 닮았죠? 바닷속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자상한 바닷속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멋있는 바닷속 할아버지 상어 저것만 믿어 이게.
자, 이걸 이제 만들어서 보내주니까 저 엄마가 이게 누구 닮은 게 아니고 내 닮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처음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보낼 때는 배경음악을 제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 낮에 나온 반달 있잖아요. 그걸 넣었더니 아빠 이게 뭡니까 저 노래가 이걸로 바꿔달라는 이 음악을 바꿔달라는 예. 뭐 이게 이런 음악을 배경으로 썼냐고 이제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러면 딸이 야 애기가 좋아하는 이 상어 이야기 이런 걸로 노래 바꿔달라는 얘기 뭡니까? 딸하고 아빠하고 지금 소통이 있다는 거죠. 음악을 이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딱 보내면은요 반응이 옵니다. 아빠 이거 좀 이렇게 바꿔주면 훨씬 좋겠는데요. 그럼 그게 바로 소통이에요. 이제 그걸 야 우리 아빠가 이제 이것도 해줄 수 있구나. 그러면 넌지시 가족 카톡방에요. 애기 사진 착 올립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정리해 줄 거라고 믿거든요. 예. 그런 거 이제 한 3개월 지나서 또 책으로 탁 만들고요. 3개월 지나서 책으로 탁 만들고 이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듣는 말이 있습니다. 딸들한테 오늘 혜윤이가 이런 얘기하는데 아빠 이거 참 충격이었어.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제 어떤 말 쓰고 있는 거요. 그런 것들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예, 기록해 놓고 나면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스토리텔링이 되는 겁니다. 예,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어린 애기가 쓰는 용어인데 와 얘가 벌써 이렇게 됐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메모해 두셔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메모하는 것이 1초 메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 녀석이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저분한테 이 얘기를 한 거야. 엄마, 내 마음의 비상벨이 고장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양심에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걸 엄마한테 속이고 있다니. 피아노 학원 안 갔는데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저것만 금방 알죠?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내 마음의 비상벨이 고장난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거는 이제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저 엄마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저 엄마한테 얘기하든지 나한테 얘기하든지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고는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저는 메모해놨어요. 이게. 예. 이게 할아버지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메모장에 쫙 다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저걸 이제 끄집어내서 이 소재들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거거든요. 이 소재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 제가 지금 뭐 구룡포 일본인 가옥마을, 일본인 가옥마을, 갯마을 차차차, 포항 죽도시장 이런 거 이제 핵심 키워드만 다 써놨습니다.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딱 보면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안 그러면은 저 단어까지 없다 그러면 우리 영원히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잊어버리는 선수들이에요. 내가 왜 이럴까 할 거 없습니다. 이게 메모를 저렇게 해두셔야 된다. 예. 그래 놓고 나면은 이제 하나하나 기억이 나실 거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다 지금 글과 사진과 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같이 해보자 하는 얘기인데 보세요. 대왕암 솔바람길인데 솔바람길 가면서 사진을 툭툭툭툭 찍습니다. 찍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키워드요. 키워드가 솔바람길, 일산. 제가 이걸 한번 박경수 일산에 매산자를 쓰고 있는데 이걸 좀 복구시키면 안 되냐. 외정시대 때에 이거 일산을 갖다가 이거 우산산자인데 매산자로 바꿨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가보니까 그 마을 입구에다가 일산진 해놨는데 요 산자를 써놨더라고요. 제대로 바꿨구나. 이건 역사예요. 이게 일산 하는 거예요. 우산산자를 써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신라왕이 여기 소풍 왔던 데예요. 어풍대까지. 그러면 그 배에서 내려서 그 배를 우리가 화진포라 그랬죠. 화진포, 꽃나루터라. 이게
한자로 쓰니까 화진이지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꽃나루터예요. 꽃나루터에 내려서 오풍대까지 가는데 우산을 들고 와요. 햇빛이 내리쬐니까 궁녀들이 우산을 씌워줬다. 그래서 그 해변을 일산진이라 우산산자를 썼다더라. 근데 외정시대 때 매산자로 바꿨어요. 이게 신라시대 때부터 이야기니까 그 일산이 여러분들 역사가 있는 곳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화진여중, 우리 딸 둘이, 제 딸 둘이가 다 화진여중 나왔어요. 야, 화진이 무슨 뜻인지 아냐? 왜 화진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화암마을이라 그러잖아요. 왜 화암이지? 꽃바이잖아요. 한자가 화암이지, 우리말로 쓰면 꽃바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꽃바이 하는 거예요. 그런 옛 지명 안에서 우리가 옛 역사가 지금 스물스물 살아나오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산, 대왕암, 왜 대왕암이라 그랬지? 고동섬이라 그러고 술도라 그랬는데 이게 비파 금은고 설이죠. 술도. 왜 금은고 섬이라 그랬지? 또 왜 또 곰보섬이라고 그랬지? 예, 성끝마을이라 그러고 벽화골목. 이런 게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그런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걷다 보면은요, 여기에 다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는 거죠.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메모했다가 사진에다가 기록해도 되고요. 또 이걸 한 줄, 두 줄로 글로서 표현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감성이 계속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걸 해보자는 겁니다. 아까 여기 보셨듯이 요 녀석이 집에 오면 이게 제 방인데 제 방이 난장판이에요. 이게 그나마 이 붓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다행입니다. 이게 지금 저 낚시 장창국 선생님하고 옛날에 낚시도 참 많이 갔었는데요. 이 낚시 찌가 다 부러졌어요. 지금 얘가 그냥 막 다 똑똑 부러뜨려 놓고요. 예, 난장판이. 그래도 할아버지는 즐겁잖아요. 이게 근거로 다 남아 있어요. 근거로요. 사진으로, 영상으로 근거가 다 남아 있어요. 그랬더니 야, 너 이거 왜 그랬어? 이제 요즘 그러면은 그냥 씩 웃는다고요. 예, 옛날 기억이 소환되잖아요. 예,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카톡에 넣어놓은 사진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죠. 근데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와, 저게요. 스마트폰에서 책을 만들면 한 권도 인쇄해주고요, 5권도 인쇄해주고, 10권도 인쇄해준다고요. 300권, 500권 안 해도 된다고요. 필요할 때 할아버지 저거 좀 크게 좀 만들어 줄 수 없어요? 원래는 조그만 했어요. 크게 좀 해주세요 했어요. 또 크게 또 인쇄하고요. 책을 만들고요. 포켓용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자, 태화강 라이딩 하면서도요, 요즘 같은 때입니다. 이게 태화강 라이딩 하면서 툭툭툭 찍었어요. 또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얘기를 영상을, 이게 지금 여기에는 글이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녹음이 들어있고, 여기는 영상이 들어있고, 여기는 SNS 올린 게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모든 사진이 다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다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을 다 해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습관화 들이면은 어디 갔다 왔으든지 이 스토리텔링을 다 하실 수 있다. 태화강 언제나 어머님의 품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 제 목소리 넣은 거예요. 이 누가 부른 노래입니까? 이선희 노래예요. 알고 싶어요. 예, 알고 싶어요. 왜 이 영상을 태화강 갔다 오면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들었나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보낸 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내가 동의를 구해서 내가 보낸 편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림 엽사하고 다 받아서 그걸 사진을 찍고 디지털로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집사람한테 보낸 편지를 달라 그러니까 안 준대요. 아, 그거 왜 안 주냐? 그거 좀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집사람한테 보낸 편지가 63통이더라고요. 63통 준 거를 주면은 내가 이걸 찍어서 좀 디지털로 해서 이렇게 좀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집사람 얘기는 이선희가 부른 알고 싶어요 노래를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 모른다 그랬더니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을 자전거를 타고 이 노래를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사가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 흘린 적 없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유럽에 가서 보냈던 편지 안에는 진짜 나의 모습은 없고 그 갭이 그 모습만 있다 그 얘기예요. 아, 이게 좀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그게 무슨 얘기가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남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 편지 쓰면서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63통을 쓰면서 그거는 대간현상이 있기 때문에 새벽 2시, 3시까지도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면서 이제 편지 쓰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문화들요. 특히 그 노르웨이 여성들은 나이가 많이 들면 하지정맥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리에 10% 핏줄이 툭툭 부러진 분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할머니들은 나이 들면은 왜 이렇게 하지정맥이 많지? 그걸 편지로 쓴 거예요. 내가 보는 하여튼 신기하고 이런 문화들 다 이제 글을 써서 보냈더니 집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왜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걸 왜 달라 그러냐 그 얘기예요. 좀 이해되세요? 네. 우리 남자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아마 여성분들은 이해가 될 거다. 2절에 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달되는 건 나도 귀엽나요? 근데 이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화강 라이딩을 하면서 집사람은 이걸 원했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만들게 된 거고요. 이 할아버지가 쓴 육아일기 중에 한 장면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녀석이 무슨 행사 있으면은 꼭 할아버지 오라 그럽니다. 할아버지 오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가 오면은 사진도 찍어주고 아주 책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지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꼭 오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야외 수업 갔다 오고 나면은 블로그 만드는 것도 같이 해볼 거고요. 글을 기록하는 방법요. 이런 것들도 같이 다 할 겁니다. 와, 할 게 굉장히 많죠? 예, 지금 벙벙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간여행 스케치를 우리가 같이 할 텐데요. 가능하면은 자신의 강점을 살린 제목, 디지털 명함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최은희 선생님은 디지털 명함을 만들라 그랬더니 이름을 게으른 은이라고 만들었더라고요. 게으른 은이. 디지털 명함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걸 좀 안 해봤는데요. 자신의 강점을 살린, 우리 김순자 선생님 강점을 살린 제목. 아까 사진을 보시더니 제목이 뭐냐고 물었죠. 제목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제목이 사람들을 확 끌어당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고민한다 그러면은 이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매일 쓰는 단어에 근력이 붙는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국내 광고 카피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 쪽에는 이 몸이 최고의 방을 위해 다방에 다 모였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죠? 다방하고 이제 광고 보신 적 있죠? 이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이런 것들을 자주 보셔야 된다. 최고의
방을 위해 다방에 다 모였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너에게 밥을 보낸다. 배달의 민족 광고예요. 너에게 밥을 보낸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너에게 밥을 보낸다. 예. 그럼 이거 각 업계마다 패션, 스포츠, 그 다음에 식품, 제과, 금융 쪽이에요. 이런 것들 아주 막 반짝반짝한 그런 한 줄 이렇게 문장들이 이 광고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것도 좀 이용해서 적당히 바꾸면 되죠. 이걸 자주 보시고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된다. 예,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예, 자동차, 뭐 관공서, 제약, 의료 각 산업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이게. 뭐 출판, 게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에 좀 익혀 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발한 광고. 우리가 좀 이런 광고도 쓱 문 광고죠. 쓱 이런 그림들도 좀 자주 봐둘 필요가 있다. 이 광고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림들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을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좀 많이 봐두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대표 이미지라든지 컷, 사파 12시간 넘었네요. 예, 이거 오늘 이거 맞춰야 되는데. 자, 대충, 예, 이런 것들도 지금 하나하나 다 있긴 한데, 좀 하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역동적으로 좀 표현해 보고요. 그 다음에 켈리 손글씨로 공감과 감성의 멋스러움을 더해보자. 이왕이면은 내가 직접 쓴 손글씨로도 한번 해보자. 이제 요렇게요. 저는 이제 주로 요즘은 죽펜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죽펜으로 뭐 바람이 불어오는 것,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윈스턴 처칠이 얘기한 거,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다면 과거는 사라질 것이다. 예, 이런 글들. 예, 이런 것들 그냥 쭉쭉 써보시는 거죠, 이게. 예.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서울에 또 강의를 가는데 이런 거 좀 강의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한번 갔다 올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켈리 손글씨, 그 다음에 동영상도 좀 만들어 보시고요. 이거 제가 하나하나 좀 나중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에 맞닥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침에 우리 혜윤이 문제로 혜윤이 우산을 씌워주고 차 타는 것까지 해주고는 애한테 우산을 못 주고 그냥 왔다는 얘기. 그런 것도 하나의 일상이거든요. 일상인데 그 기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삶의 여백이 필요하다. 여백 어떤 걸까? 야, 이거 정말 필요하다. 너무 후들겨 살지 말고 바쁘게 살지 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여백. 여백이 뭘까? 이거 제가 느낀 걸 지금 글로 써놓은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런 풍경들을 만날 거예요. 자, 이런 풍경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허둥대며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된다고요. 한 해를 또 보내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사진 툭툭 찍고 내가 여기다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여백은 과연 뭘까? 여백이 뭘까?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뭘까? 하는 걸 이제 글을 툭툭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런 키워드만 써놔놓고 나중에 내가 사진을 찍어서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자주 올립니다. 이게 시내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제니스 성경에 갑니까? 그 건물 벽 옆에 7, 8층 높이의 프랭카드를 붙여놓습니다.
요번 그 태풍 때문에 찢어지고 새로운 걸 또 붙여놨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피어있는 꽃은 힘이 세다. 살아있으면 힘이 세다. 예쁨은 더욱 힘이 세다. 예쁜 것은 힘이 제일 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층까지 높이의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제니스 성형외과 이 원장이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는 이거 저기 울산대 병원에서 나오신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분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 이분은 책도 많이 읽고요. 아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다. 아마 이 원장님이 직접 이 글을 아마 의뢰를 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야 정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물 벽에 붙은 프랭카드도 하나 그냥 넘기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야 저거 뭐 때문에 달았을까? 예쁜 게 제일 힘이 세다 그러는데 저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게 성형외과하고 딱 맞는 말이죠. 예. 이제 이게 예전에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제가 이걸 바뀌는 것마다 다 지금 정리해놨거든요. 바뀌는 것마다 정리 다 해놨어요. 이게 세상이라는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라. 너 없이는 완성될 수 없도록. 아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그죠? 자신을 태우지 않고 빛나는 별은 없다. 이런 것들죠. 지금 제가 이거 바뀌는 것만 다 올려놨어요. 지금. 얼마 만에 바뀌던가요? 아 이번에 그 저기 태풍 때문에 찢겼으니까 빨리 바뀌었고요. 제가 보니까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뀐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아마 이거 그 성형외과에서도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저것도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그냥 넘기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산책하는 거요. 아내와 함께 가을 나들이 간 거 이런 것들도 그냥 넘기지 말고요. 아내와 함께 길을 나선 가을 나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니까 이게 앞에 갖고 있으면 앞에 걷는 거 뒷모습 푹 찍고요. 그래? 이렇게 가면서 툭툭 이제 찍어 놓은 사진들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 이게 지금 학 두 마리 제가 넣었습니다. 예, 이렇게 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었다 그러면은 책 읽은 내용을 한 챕터를 그냥 그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사못은 무엇일까? 이 나사못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 읽고 느낀 걸 또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시간 여행이 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남도 여행. 그다음에 뭐 앙스트 빌리테. 여러분들 이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앙스트 빌리테. 집에 지금 10년이 된 행복나무가 있습니다. 만나서 비틀어지고 막 처음에 조그마한 화분에 선물을 받았는데 한 10년이 됐어요. 화분이 너무 작아서 그런가 해서 이제 이번 봄에 아주 큰 화분으로 넣었더니 그냥 잎도 다 떨어지고 마른 가지만 남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뭐 이거 도대체 살아날까 어떨까 집사람이 그냥 막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싹이 나기 시작해서 꽃이 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앙스트 블리테라는 것은 절망 속에 피는 꽃이다 하는 그런 독일 문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앙스트라는 건 불안이고요. 블리테라는 말은 개화, 불안 속에서 피는 꽃이다. 이 불안 속에서 피는 이 꽃이 여러분들 가장 향기가 있고 가장 아름다운 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뭄비 나무만 찾아서 바이올린 켜는 통을 만듭니다. 이런 가뭄비 나무요. 그런 것만 찾아서 바이올린을 만든다고요. 그걸 독일에서는 앙스트 블리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토벤이 근데 기가 몰고 난 이후에 나온 곡들이 운명이라든지 이런 막 세계의 걸작들이 나온다고요. 음악가가 기가 가버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절망이죠. 그런데도 아주 최고의 걸작들이
나오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굉장히 큰 환경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런 꽃을 피울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앙스트 분리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써놓은 거예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배우는 것도 이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배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여기에 초점 맞출 거고요. 여기에 이야기를 입혀 나가는 것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